파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 조정으로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중에 비즈니스를 완전히 포기할 작정을 하시고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다가 일단 어떻게 살 수 있으면 살아보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일단 그 파산을 고려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보호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예.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오토매틱 스테이라든지 exemption 같은 게 다 가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파산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요. 채무 조정하고 파산법의 차이점은 파산법은 실제로 파산법을 통해서 파산을 하는 거고 채무 조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랜로드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렌트를 어느 정도 낮춰내거나 이런 게 이제 채무 조정일 수가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리파이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요즘 특히나 몰게지 레이트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기회 삼아서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렌더 같은 차원에서도 이게 다 디폴트로 넘어가고 차압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파이낸싱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론을 받아가지고 채무를 조금 더 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재정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김철준 변호사님 그리고 이선재 변호사님 생활상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FM6 라디오 코리아 생활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오늘은요. 재정 위기에 처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산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2,500여 건의 파산, 회생, 채무조정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김철준 변호사님 사무실 김철준 변호사 그리고 이선재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는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 전화번호는 718-539-1100 718-539-1100번입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762-9300 또한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FM877로도 질문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채무조정과 또 파산법의 그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파산법으로 인해서 좀 보호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Mr. Kim, do you want to speak on the bankruptcy protections? 보통 손님들이 파산 신청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파산 신청하면 재산 프로텍션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님 하나 있는데 요거는 commercial landlord tenant하고 파산 신청하면 뭐를 protection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good example인데 이 손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맨해튼에서 식당이 있는데 큰 식당이에요. 타임스퀘어에 있는 거. 거기 렌트가 한 달에 한 10만 불. 그러니까 $100,000 a month. 그러니까 와. 1년에 $1.2 million 렌트를 내는 장사예요. 네. 꽤 좀 큰 장사지. 근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면 장사도 못 하고 테이크어웨이 픽업하고 조금 하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800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초이스가 없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만 불 렌트인데 1년에 120만 불이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답이 없겠군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속상할까요? 한 2month는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를 못 하고 그렇죠. 네. 한 매일 한번 열어봤는데 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서 조금 해봤는데 네. 토로 매상이 $800불이었어요. $800 in a week. 그러니까 계산하면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쁜 시츄에이션인데. 그렇죠. 네. 이 손님이 집이 있어요. 집이 value가 한 75만 불. 와이프하고 같이 오wn하는 집. 그리고 모르게지가 한 45만 불, 50만 불 있으니까 에퀴티가 한 30만 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손님은 지금 초이스가 없으니까 장사 끝나고 그쵸. 다두고 그냥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건데 조금 럭키하죠. 그러니까 부부들이 같이 사는 집에서 에퀴티가 한 34만 불까지는 프로텍션 받을 수 있어요. 파산 신청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손님은 장사, 렌트하고, SBA 론하고, vendor debt 다 합치면, 그리고 future rent, 렌트도, 장사하는 렌트도 한 6년, 7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계산하면, maybe like $8 to $10 million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personal guarantee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there's no way he can stay in business.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고 네네. 집도 30만 불 에퀴티만 있으니까 파산 신청해도 집도 프로텍션 받을 수 있어요. 네. Right, so it's that terrible situation. 그래도 좋게 보면 네네. 파산 신청하고 그 빚을 다 없어지게 만들고 집을 아직도 프로텍션하고 다시 그 파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한 예로 맨하튼에서 1년에 120만 불 렌트를 갖고 계신 레스토랑 오너께서 결국은 뭐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문을 오픈했지만 하루에 100불 정도, 110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답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면 손해니까 레스토랑을 런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파산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럭키하게도 다행히 이 에쿠리도 30만 불이 남아서 집을 프로텍션 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그 아무리 지금 레스토랑 문을 닫았더라도 앞으로 렌트 피는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 몇 년, 5, 6년짜리. 네. 그러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조차도 이 파산을 통해서 보호 또는 내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파산을 지금 시작하는 건데 다 잘 되면 그 리스 책임 토로 퓨처 렌트 다 합치면 네. 한 7 million dollar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SBA loan하고 vendor debt하고 뭐 credit card debt하고 다 그것도 한 2 million dollars니까 토로 그 빚이 한 close to 10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빚이 그렇게 있으면 다루 뭐 시작 못 하잖아요. 그렇죠. you can't start over with that kind of debt. 근데 파산을 잘 되면 네. 그 빚은 discharge를 받으면 빚이 다 없어지니까 집도 아직도 있고 새로 좀 돈 다시 reinvestment 뭐 maybe a new business 다시 시작할 수 그러게요. 그런 situation도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파산인 fresh start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께 좀 해당되는 정말 얘기네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빚이 탕감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퍼스널 개런티까지 있으셨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레스토랑을 하면서 또 개인 파산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파산에 통한 이점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집을 가지고 계시고 집에 에퀴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호를 받아서 집을 지켰다는 내용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퍼스널 개런티도 그렇고 비즈니스 책임보다 개인 책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상황에서 챕터 7 같은 걸 하시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파산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분은 챕터 7으로 들어가신 건가 봐요. 개인 챕터 7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집에 몰게지가 있고 집에 가치가 이런데 남아있는 그 에퀴티가 네.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개인당 보호를 받고 부부면은 그 보호 금액의 2배를 받는 거라서 지금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집에 에퀴티 전액을 보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집이 있고 거기에 500,000이 몰게지로 있으면 남아있는 집의 에퀴티가 500,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3만 불 정도까지는 보호를 부부로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에퀴티가 그 이하기 때문에 집을 다 온전히 지키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집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할 때 집을 지킬 수 있고 또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분이 집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에 몰게지가 없어서 집에 있는 가치 전체가 자기한테 자산인 경우에 1밀리언짜리 하우스면 1밀리언 가치가 있는 집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면 1밀리언짜리 에셋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하신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1밀리언 집이라고 하더라도 네. 몰게지가 하나, 두 개 있어가지고 집에 에퀴티가 뭐 한 2만 불, 3만 불 이런 상황이면 파산을 하시더라도 그 집에 있는 에퀴티 자체는 보호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집을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파산 신청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모기지 에퀴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파산 신청의 그런 타이밍 또는 적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파산 신청을 가을에면 좋고 이렇게 시기가 있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집을 사셨거나 집을 옮기셨거나 뭐 이럴 때는 바로 파일링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언제 파일링하는 게 좋을지 이제 따져보는 게 좋고요. 아, 최근에 집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라.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희 손님이 계셨었는데 네네. 이분들은 지금 그 집은 안 가지고 계시고 어쩌다가 이제 모인 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다 자산인데 파산 신청을 함부로 하시면 그게 다 이제 트러스티가 가져가서 그 크레디터한테 갚고 나머지는 탄각 먹고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이제 관건이었고요. 그렇겠죠? 네. 그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집 같은 걸로 사거나 하면 집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좀 구체적인 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이런 게 이제 exemption 플래닝이고 타이밍도 여기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파산을 언제든지 하실 수는 있대 더 좋은 상황, 그렇죠. 더 좋은 시기가 있는 거죠. 네, 본인의 자산을 웬만하면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과 변호사님들과 해서 최상의 타이밍 때 뭐 파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옵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머셜 테넌트에 관련해서 좀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일 파스텝한 게 지금 한 손님은 맨하탄에서 식당 있는 손님인데 그 랜로드하고 제가 그 negotiate해서 surrender agreement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하면서 surrender agreement는 랜로드하고 합의 봐서 일찍 그 리스 전에 그 일찍 나오고 뭐 돈을 뭐 조금 내고 뭐 security deposit하고 조금 내고 그리고 그 리스를 early 일찍 terminate 하는 거 그걸 agreement 한 거. successful하게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건 그런 situation 파산 신청할 필요 없고 그냥 랜로드하고 그냥 agreement로 그냥 일찍 나가는 거죠. surrender agreement라는 게 또 있군요. 계약은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여기는 정말 exceptional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surrender agreement라는 또 절차를 통해서 서로 좋게 된 케이스네요. 그 가운데 우리 변호사님이 또 중재가 있었고요. 뭐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막 케이스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개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뭐 랜로드하고 직접 내고를 해가지고 뭐 렌트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서렌더로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는 일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사례로 뭐 집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셨을 때 이거를 최대한 저희가 보호받는 그 금액들이 뭐 항목들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Two main things here. Number one is a surrender agreement. Number two is a adjustment on the rent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for a year or so. So I think we can talk about those two things as two positive things that we can do.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two 종류 success story는 하나는 surrender agreement, 하나는 그 rent 그 한 1년 반 동안 그 adjustment 받은 거, 좀 lower, 뭐 반 렌트를 받는 거, 그것도 합의 본 것도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힘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도 질문하면서도 인사도 많이 나눠주세요. 카톡으로. 우리 이전에 빈 변호사님 통해서 챕터 13을 했다고 하네요. 어려움을 너무 잘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산법 전문 변호사 오늘 김철준 변호사님 또 이선재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예전에 클라이언트였던 분들도 인사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요즘에 실리콘밸리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파산을 하잖아요. 다시 회사를 또 차리고 빈번하게 이렇게 하는데 맞나요? 뭐 기업들도 파산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주로 받는 손님분들은 개인이 혼자 비즈니스를 100% 오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업 파산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 파산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인데 뭐 기업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체가 워낙 크고 뭐 subsidiary나 뭐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을 때에는 기업 하나만 파산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미국 파산법이 한 20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뭐 아까 전에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난 건데 한국의 파산법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선입견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떠나서 뭐 제가 사실 아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크레딧 스코어 얘기가 나왔을 때였는데요. 예. 전화 주시는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뭐 은행 계좌를 닫아야 되는지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없는지 집을 뺏기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파산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네. 그게 가능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크레딧 스코어나 다른 제한 같은 게 없지만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보다 다시 새로 시작을 하시는 새 출발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INC, 또 코프, 또 LIC 등의 파산이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INC든 LLC든 뭐 C코르프든 다 코퍼레이션 파산하는 건 코퍼레이션 파산인데 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 기업 파산보다 그 기업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 책임이 뭐가 생기고 그 개인 책임을 없애는 게 주가 되는 거죠. 기업에는 퍼스널 개런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또 책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책임 파산에 대한 또 상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래도 때가 때이닌 만큼 우리 청취자들께 우리 김철준 변호사님 좀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요새 그 가을 날씨 좀 손님들이 잘 지내고 네. 앞으로 윈터 타임이 오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빚 때문에 아니면 장사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면 우리가 뭐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선재 변호사님? 뭐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여파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앞으로 이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뭐 전개될지는 다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철준 변호사님 그리고 이선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